그 시범동으로 이렇게 선정되면서 19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창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돼요. 2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한 4년 반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현장에서 자치를 구현해내는 게 여간은 없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이런 그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역할들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고민도 너무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또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의 경험들을 나누는 이런 강의까지 하게 되고 또 경남을 대표하는 어떤 주민자치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을에서 아이들과도 활동하고 마을 주민과도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활동가로 불리는 게 제일 좋고 제 이름은 황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순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순서를 제가 정하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여쭤볼 거예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힘드셨는지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기 그림을 여기 지금 그림이 5개가 겹쳐져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몇 개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5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5개가 뭔지 한번 잘 보시고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예요. 위원님들 퀴즈. 자, 그런데 룰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의자 이러면 의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5개를 세보고 5개 정도 내가 생각했다 이러고 좀 드시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3개 정도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어떤 그림이 숨어져 있을까요? 아까 의자는 맞아요. 의자 맞아요. 의자는 의자밖에 안 보이시나요? 사람 의자는 계란. 계란은 아닙니다. 축구공 맞습니다. 축구공 의자 2개 지금 정답 나왔어요. 바나나 맞습니다. 3개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그건 좀 남겨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복 입은 여자. 한복 입은 여자. 참고로 사람은 없습니다. 힌트 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동물이. 멍멍이. 멍멍이 아니고요. 고래 아니고. 자, 잘 안 보이시나요? 2개 찾아야 되는데. 불을 조금 대구가 불을 좀 커야 되겠다. 불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불을 꺼야 될 것 같다. 맞아, 주무관님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저기 카메라인가? 카메라? 카메라. 바나나는 아까 의원님 맞추셨고. 토끼. 토끼. 토끼 4개 맞추셨어요. 하나 남았어요.
주무관님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남은 거네. 하나 남은 거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어요. 컴퓨터. 응. 아, 마우스. 아, 네, 맞습니다. 마우스. 아까 계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게 아마 마우스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5개의 그림이 겹쳐 놓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직까지. 마우스가 저 그림에서 어디 있습니까? 전체. 아 전체가 오케이. 예. 아 저기 제가 카메라를 하는 게 저기 까만 거 저기 그러셨구나.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마을이라는 건 사실은 교육도 들어가 있고, 경제도 들어가 있고, 안전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잘 보인다는 위원님 이거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네. 제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2기 올해 25년 1월에 2기 출범하셨죠?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작년 1기 위원회 활동하셨던 분 손들어 보실까요? 네. 안 하셨던 분 손들어 보실까요? 아, 새로 지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1기에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2기 위원님들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가 8월 달이니까 그래도 한 7개월 정도는 넉넉히 활동을 하셨다, 그죠? 자,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잠깐만요. 보통 제가 쓰시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나눠드리니까 잘 안 쓰셔서 제가 바로 받아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교육을 가서 여쭤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오긴 한데 가장 힘든다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참여가 안 된다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과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1기 때 예. 주민자치회인지 예. 주민자치위원회인지 구분을 못하고 예. 분과 구성은 면에서 준 대로 하고 예. 그 자체적인 분과 구성 내지는 분과를 신설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분과 구성 3개만 해라 이래가지고 이 위원들을 자율적인 분과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분과원끼리 이제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네네네네. 또는 이제 마을에 가서 어떻게 질의를 할 거냐에 대한 앙케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분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 또 분과원 구성을 하거나 분과원끼리 활동도 전혀 못하고 있는 이제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네. 하시는지 제가 다 들어보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은 어떤 어려움 있으셨어요? 비슷하죠, 전부 다. 그 분간을 이거 만들어놨지만 너무 쓸데없이 어, 그러니까 분과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다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그죠? 네, 분과위원회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위원님 어떠셨어요? 특별하게 지금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은 많이 없으셨고? 제가 이분이 가입했기 때문에 아, 네네. 제가 위원님은 혹시 그 우리가 그 분과회의 말고 정기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시죠? 정기회의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어떤 위원님들은 자꾸 부른다고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어렵다,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여쭤봐요. 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 이때까지 활동 안 하셨어요? 해도 보니까 행사를 하나 해봤어요. 아, 행사. 네, 좋습니다. 예, 우리도 인사민의 국가위원회가 실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이제 그 사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국가위원회 위원끼리도 지금 모이기가 좀 힘들고 네, 위원끼리 모이갖고 의논을 어. 해야 예. 되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 국가위원을 모집하든가 하더라도 네네. 국가위원들도 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째 국가위원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아, 그러고 국가위원들이 위원 자치위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쓴다고 이게 신경 쓰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떨어지고 있고 네네.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정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주민자치가 어떻게 뭐 보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 자치들이 움직여갖고 생각해내고 동네 주민들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또 자치 아니라도 이장들도 있고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치에서 살 길이 크게 없더라고.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이 안 납니다. 지역에서의 주민자치의 역할 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뭐 다른 뭐 우리가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루트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야 됐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회보장 협조도 있고 네네네네. 다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부담들의 역할을 보면 어려운 점 있으면 그 중심이 되어갖고 오히려 유리 건의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 역할이 여기서 뭐 물론 들어가 시행을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도 이해가 되었고요. 자, 위원님 어떠셨어요? 아까 하신 말에 이해가 불편했고 저도 자세한 건 아직까지. 근데 우선 자취회라는 거를 입주민들이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프랭카드를 붙여놓거나 그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모여갖고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노나보다 생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모아갖고 뭐 홍보를 해서 이게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일단 우리 잘 하고 싶고 그런 의욕 때문에 요구받아갖고 이 자취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반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여기 왔다 이런 거구나라고 요구받아갖고 그때 보이지 사실 주민들 모으기가 우선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회장님 어떠셨어요? 예, 우리 그 부산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 출범한 거는 작년 1개월 올해가 2거든요. 네네네. 그 앞에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가 반년 정도 네. 활동을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네. 뭐 어렵다. 그러면 좀 우리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는 이런 게 지금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로 보면은 뭐 특별히 누가 이렇게 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그 유산면에서 현수막 끌어놨고 주민자치 모집 한다고 해가지고 아, 내 우선 관심이 있어서 진짜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참석률이 사실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뭐 한 과반을 넘어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래가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위원들이 일단 내가 어떤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좀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뭐 발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생각을 있어서 다 동참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위원들이 참여가 돼야지만이 거기에서 어떤 뭐 지역의 어떤 우리가 그 할 일,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어떤 그 같이 또 마음을 모아야 될 일, 이런 게 생기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 사실 나는 그게 제일 좀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그 회장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회장님들은 다 말씀을 하시죠.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또 생계나 여러 일들이 있으시니까 뭐그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네. 위원님 어떠셨어요? 내용들이 다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립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어떤 그 열정 이런 게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지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꼭 해야 돼. 우리가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도움 되고 내가 또 보람 좀 느끼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바쁠 때는 또 하나까지 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자치회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게좀 이게 정립이 돼가지고 성숙이 되면 성숙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할 같아요. 자,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접근이 잘 모른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참, 지금 위원들이 한 말씀을 해주신 데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기 있었는데, 저번에도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자치 역할이 무엇이냐에 제일 이제 근간이 지역 마을에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발굴을 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발굴이라는 그 참 말이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섹터에 대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주민자치회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이거는 관해서 이건 다른데 이게 모호해서 전부 다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좀 무리가 아니겠나 그런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범위. 사업의 범위.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잘. 네네네. 이거 제일 중요한. 저도 이 정치 하면서 어려운 게 있는데 왜 저한테나 물어봤어요? 이제 주민자치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위원님들이 스스로 내가 위원이 되고자 해서 신청을 하셔갖고 위원이 되셨는데도 생계가 있으니까 이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반도 안 되어가지고 가반을 만들려고 막 전화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주민자치는 사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위원들이 되려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내가
희생과 상한 정신을 가지고 네, 그리고 시간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위원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위원이 되어서 이제 분과 아까 분과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민 그 구내 조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산면 주민자치 운영 수칙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사실 분과를 정한 건데 행정에서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 번, 1년에 한 번씩 또 운영 수칙도 고칠 수가 있고 그게 분과를 바꿀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데 주민위원들의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잘 그게 되어야 되는데 농촌 실정에서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최고로 어렵고 아직도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가면은 주민자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네.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매달 회의 이게 근데 다른 분들은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공감이 가가지고 왜냐면 다른 분들도 역시 참석이 어렵고 매달 1회 하긴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고 추가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쉽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무엇이가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아니, 아까 부회장이 말씀하신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처음에는 시발은 다 힘들다. 네. 처음 시발하는데 저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문제 맞췄는데 시발할 때는 이거 개인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첫발 지금 자기가 쉽고 참 지금 어려우시죠? 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가요? 저도 지금 올해 그런데 알아가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겪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에서 더 나아갈 발전성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올해 초등생이에요. 네. 과연 우리 이 명단위에서 주민자치제가 가능할까? 네. 적절할까? 또 대도시 같은 경우 계기구 어떤 데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여기 명단위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대원들인데 이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기능이 있다. 또 우리 또 여기 어떤 회의가 있다 했을 때 사실은 90%까지 참석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한 70% 좌우에게 참석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어려운데 이 주민자치 활동 이게 과연 제가 며칠 여기 들어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임산 내에 맡겼고 하면 된다. 네. 다른 지자체 하는 건 놔두고 우리 임산 내에 맡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은 뭘 지금 원하시는 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원하는 건 없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기본 교육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다른 조직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안전에 관한 교육, 안전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활동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주민자치처럼 많이 받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지. 저번에도 우리 교육을 받았고 네네 맞아요. 오늘 또 있고 가상에서 네.
전부터 얘기 하시고 사실 이렇게 교육이 작은 것은 뭐 다른 단체도 있지만 조금 많이 있지 않나. 예. 주민자치 교육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교육들을 찾아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시군 단위에서도 전체 읍면동을 다 아울러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시군, 뭐 군수님의 의지나 시장님의 의지들이 반영되는 거죠.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했고, 그런데 어떤 교육이든 참여자들의 그런 그 물음에 의한 교육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가 떠들고 갈 것 같으면 이 교육과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저도 많은 부분 고민하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교육안은 싹 다 제가 10% 다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뭐 불필요한 것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고충들이 있으신지 좀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그냥 회의 때, 정기 회의 때 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건, 이제 행정에서 안건을 딱 준비해 주시면 시나리오대로 읽고 위원님들은 듣고 거소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민자치회의가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자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운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저 사실 창원에서 운전해갖고 왔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엄청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지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제가 2개의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보니까 어려운 것과 궁금한 게 맞닿아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나가려면 시간을 지금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안 드리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슬라이드대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제가 엄청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어요. 40몇 장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조직이에요. 맞죠? 자, 위원님들이, 저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면 마음을 먹고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와 지금 구현되고 있는 주민자치가 다르다면 그걸 탐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그 많은 조직들이 행정의 주도와 우리는 거기에 그 가이드에 따라가는 형태의 봉사들을 지역 안에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자치는.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아까 위원님들도 왜 지금 주민자치야?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주민자치 여야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시간 보고, 여기 지금 길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공정자문회의가 있었어요. 80년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냐면 민주화 이전의 시대예요. 그쵸?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우리가 뭐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주민의 목소리, 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요구가 있던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는 행정의 어떤 사안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동정자문회의고, 그 동정자문회의는
그 읍면 동장님이 뽑고 보통 주민들의 그 지역의 유지들 그냥 목소리 꽤나 이제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행정의 목소리가 민으로 내려가는 그게 필요했던 시대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시대 때는 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조직이 가능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제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회는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우리 손으로 뽑죠. 그렇죠? 그리고 도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죠. 그게 바로 자치분권이 시작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치분권의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예요. 주민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살림을 또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책임자를 뽑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분리된 새로운 지역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조직도 그런 주민의 어떤 역할들을 강화하는 주민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자문회의에서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걸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자치분권 시대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죠? 영산면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면상소가 자치센터. 네. 자치센터는 이해하시기에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자치센터입니다. 이름하여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치센터에 대해서 뭐 어떤 물품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해야 하거나 그러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 있죠.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의견을 어떤 사항을 승인하고 의결하는 뭐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야 된다. 어떤 강사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센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9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2000년대로 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이렇게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으로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돼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경남에도 몇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때 몇 군데를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권한이 확대가 되는 거죠. 영산면도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가 있고 얘도 또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권한이 플러스된 조직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주민조직의 흐름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지금 주민자치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의 이제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조형 보이고 거리가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딱 봐도 여기는 하여튼 뭘 꾸며놓은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없어요. 자, 왜 사람이 없느냐 하면
낮이고 밤이에요. 낮이고 밤이에요. 밤인데 밤거리 사진을 보니까 어떠셔요? 오빠들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지금 간판 내용이 다 담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오빠 놀다가 뭐 이런 호박 머시기 뭐 이런 그 유흥가예요. 그러니까 유흥가인데 같은 거리예요. 낮에는 이렇고 밤에는 이래요. 저기 공사하죠. 저건 모텔 공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 이름이 뭐냐면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그쵸? 이 동네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위에 아파트 단지 여기가 상가거든요. 상가인데도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만 인구에 가장 번화한데 왜 그러냐? 사실 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 14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5년, 20년, 한 15년 전쯤에 조성된 거리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님이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땡겨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조형물이나 이런 걸 갖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목적에 맞는 거리가 안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화의 거리고 식사하고 주민의 공연권 확보 보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주민한테 안 물어봤어.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주민과 당사자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성하고 싶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민들한테 물어야 되겠죠. 근데 주민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묻지 않았으니 문제 파악도 안 됐고 문제 파악 없으니까 마을에 그러한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주민자치, 마을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마을을 잘 아는 사람,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집 앞을 가꾸는, 나는 주민이야, 우리 집 앞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을이 필요해야지 나만 필요하다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나가 필요하지만 마을 전체가 필요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인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고. 자,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바뀌었어요. 옆집 총각 다리가 골절됐어요. 무엇이 더 불편하세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 더 불편할까요? 옆집 총각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더 불편해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불편하지. 예. 옆집 총각, 우리가 경중을 따지면 이제 그게 더 큰 사고라고는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불편한, 당사자로서의 불편한 것은 내 손톱 밑에 가시예요. 그리고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주민자치예요. 멀리 있는 다른 지역의 큰 사업,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치는 작은 것부터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과 주체성의 차이가 나는 거죠. 내일이기 때문에 기여도의 차이도 있고 효과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는 효과 때문에 주민자치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행정에서 많이 했어요. 많은 일들을. 그런데 행정에서 하니까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요구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모든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편의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자. 그런 이제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조례는 다 살펴보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조례 살펴보기예요. 조례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역할, 기능, 주민자치의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창녕군 조례거든요. 창녕군 조례인데 자치회 계획의 구성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요런 사안들이 이 사안들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들은 대부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도로를 뭐 대단하게 놓겠다 이런 거, 어떤 건물을 대단하게 짓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민총회도 보면 주민총회가 제가 보니까 대학면에도 공고로서 주민총회를 공고하고 밑에서 이거 스티커로 이렇게 주민총회가 끝났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위원님들은 이렇게 설명 없이 어떤 사업 이름만 보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발부를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했어요. 발부를. 그러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1번에 투표할지 2번에 투표할지 내가 의견을 낼지 안 낼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스티커 투표로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도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신 주민들도 자기가 뭐 투표했는지 나중에 돌아서면 모를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단계를 하나하나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확 동시다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그 조례를 하나하나 위원님들 다 살펴봐야 돼요. 조례는 뭐냐?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고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범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를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 다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요 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핵심 내용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의 약간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의 역할은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위원님들의 역할이지만 그 이전에 1차적인 역할은 이거예요.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총회를 해요. 플랜카드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서울이나 경기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쪽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총회에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들이 길거리에 다 나가요. 그 홍보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지. 플랜카드 한 장 붙이고 우리 안 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영산면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 수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무관님한테 그걸 요청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 공고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할 때 자료집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은 어떤 건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자료집. 총회에 오면 그걸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안 만들어진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고만 하고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총회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총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 걸로 의견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노력을 안 하는 그거는 모두의 그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초기 단계, 이건 뭐 강의안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초기 단계에는 행정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행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행정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민자치회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지만 그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주민총회를 열면은 어떤 주민 자치의 돈들이 어떤 법령이나 어떤 안건이나 뭐 이런 걸 없이 그냥 주고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무슨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네. 올라올 때이지. 네. 그 주민총회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남으면. 시간 안 남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 주민총회를 우리가 곧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방법만 오늘 이 시간에 해줘도 우리는 큰 수확입니다. 뭐 다른 것도 시간 쓰면 안 되니까 이 주민총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교육이 알겠습니다. 자, 자치회와 위원회의 구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것도 엄청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나중에 마치고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주민총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영역. 그리고 요 자료는 제가 뭐 나중에 중간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행사로서의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의 기준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주민총회를 하려면. 그러면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행사 준비를 하는 그 부분 하나 하고 주민총회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자치 계획을 승인하는 거예요. 의견하는 거. 그럼 자치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 의제들이거든요. 그것이 분과별 의제로 보통 많이 요즘에는 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3개의 분과가 있으면 3개의 의제를 각각 이렇게 분과해서 의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적당한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 선택을 한 것을 총회를 열고 그거를 분과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고 이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분과위원회하고 분과원은 어떻게 하나? 아니 지금 잠깐만요. 분과원은 놔두고 지금 우리가 3개의 분과에서 각 분과별로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고 거기서 보통 우선순위를 선택해요. 그럼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그게 2개가 될 수 있고 네, 3개가 될 수 있고 네, 4개가 될 수 있다면 그 의제를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청년분의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예산은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한 가지 특화 사업이 정해지고 그게 대한 예산은 그러면 청년부는 특화 사업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이제 주민총회 자치회 사업이네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자치별로 다 다르겠죠. 사업은 다른데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세 분과가 각각의 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선생님께서 그 대학에서 그거 스티커로 결정을 하더라는 거는 앞에서 그런 의견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선생님은 모르시잖아요. 가서 강의를 해서 물어봤죠. 아, 물어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네. 그게 프로세스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스티커로 투표하는 그 절차였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설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는 사람한테 스티커를 붙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면에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면에도 한 150명 정도 이제 주민총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보통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사전 투표 기간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에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주민총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가장 보시면 우리가 가장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에요. 여기 면이에요, 면도. 그런데 이제 발굴들은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분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참여했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은 지금 제가 그때 이제 한 10회 정도의 컨설팅을 같이 이제 종이를 준비했는데 이 테이블에 큰 종이 보이시죠? 그 안건별로 질문은 그 분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궁금하다는 질문을 다 적어요. 그러면 질문을 적은 걸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듣고 또 이렇게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요. 그런 투표하고 이제 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거 하고 참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전투표 아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1층에 이렇게 해서 투표하는 그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당번이 되어서 그 안건들을 설명을 해요. 위원님들 28분 계신다 하셨죠. 그러면 사전투표가 한 3일이나 이틀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어느 분과에서 맞고 오후 시간에는 어느 분과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하시라고 해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앞에 이제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저인데 저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저기 한 130명 정도 지금 이렇게 하는 테이블을 다 했죠. 안에서 뭐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저기서 바로 그 의견을 다 받았어요. 주민들의 그런 어떤 게 필요하냐 의견 다 받아서 저기서 전부 다 정리해서 그날 한 10몇 개의 안건들을 다 투표해가지고 그 안건들을 정했어요. 죄송한데 저기가 지금 그러면 누가 모이는 겁니까? 주민총회 조끼 입으신 분은 파란색 조끼 이거 자치회 위원
여기 오렌지색 조끼 입으신 분 자치예요. 다 주민들. 주민총회장 인수입니까? 네, 주민총회. 총회. 네, 주민총회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주민총회를 이제 막 엄청 열심히 잘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조금 숨이 죽었어요. 네, 숨이 죽고 행정에서도 지금 한 2, 3년 동안 되게 이제 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줄은 거 말도 못한, 우리가 예산이 줄은 것도 예산이 줄은 거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 주민자치회를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했던 걸 지금은 좀 스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총회는 해야 되니까 총회를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받는 것보다 설명만 듣고 투표하는 이런 식으로도 주민총회를 많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사님 잠깐만요. 저는 총회도 중요하지만 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를 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궁금해요. 지금 총회는 긴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할 것이고 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총회하기 전에 안건은 30일 전에 주민들한테 공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상면에서 7월 3일, 지금 7월 30일 아니지? 그 한 뭐 10월 뭐 1일 날 총회를 한다. 그거는 빨리 비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일 날 전부 다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돼. 한 달 전에. 총회를 한다고. 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플랜카드로 다 알립니다. 플랜카드로 알리는데 그 플랜카드 안에 전부 다 대부분이 그 사업 내용 있죠. 사업 의제 만든 그 의제를 전부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다 모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네이버 폼으로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율이 엄청 높일 수 있어요. 네이버 폼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단체들,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또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참여시켜요.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오게 하게끔 하는가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보시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죠. 네네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주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앉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상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일반 주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옆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는 김해예요. 김해는 이렇게 주민총회에 이런 그것도 있어요. 어른들이 발의한 안건은 이제 미리 이렇게 하지만 이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마을에 바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들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떻게 주민참여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다음에 있어서 의제 발굴 과정의 주민참여, 의견 수렴 방법을 논의하고 한 달간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현수막 공고하고 국가 의제 개발하고 공약 받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제 결정 과정의 주민참여가 만들 때 주민참여가 있고 결정할 때도 주민참여가 있는 거예요. 결정은 듣고 내가 치는 거고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신발 AI 시대 가고 있는데
엄청 북한이라고요? 누가 북한이라 하셨어요? 북한 아닙니다. 북한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도 안 하는데 네. 북한 가보도 안 하고 북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첨단 AI 시대라도 AI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민한테 물어봐요. 자, 제가 요거 아까 위원님들이 사실 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그러면 나를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계획 의제 발굴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마을 사업이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총회 의제 발굴 이거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과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까 저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꼭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치회 안에서의 사업 발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업 발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업 발굴 과정은 어떠냐? 지금 2개의 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맞죠?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작년에도. 맞지? 하나는 무슨 벚꽃 머시기고 하나는 하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봄에 하는 무슨 합창?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회의에서 앉아서 결정하세요. 회의에서 앉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마을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쏙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마음부터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앉아서 결정하면 100% 그거는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게 좀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머리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해에도 그 이야기하고 내년에도 그 이야기하고 이제 더 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민 참여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회의에서 사업 결정을 대부분 하고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발굴하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그 문제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냥 곳곳에 존재하는데 그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주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실 그렇죠. 나도 주민이니까 내 머리에 나오는 건 내 필요가 주민의 필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주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거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고 합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민의 필요가 뭔지 문제가 뭔지 만나야 돼요. 인터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을 돌아봐야 돼요. 마을을 돌아봐야 되고 지난 의제들이 옛날에 쌓아놨던 문제들이 뭔지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왜 하기 전에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동에 양보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 수가 소가 많다는 그 양보면이 있는데 거기는 면인데 저보고 마을 둘러보기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면은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마을 둘러보기를 제가 직접 같이 가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며칠을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마을에 쓰레기가 많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생각나시는데요? 아니 분리수거가 아니라
불법 투기가 많아. 그 문제를 카메라를 달고 CCTV 달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보다도 우리에서 사람을 고용해갖고 누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래야 정리. 아니 그 주민들한테 왜 쓰레기가 이래 나왔는지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는지도 물어봐야 돼. 네, 좋습니다. 거리 보고 해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됐으면 되는지. 그 CC 달고 강압적으로 이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걸 여쭤봐요. 그러면 방금 저는 딱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럼 1번 CCTV 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2번 벌금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벌금 매기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민자치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벌금을 매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보면도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CTV 달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둘러봐요.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저는 농촌에 이제 쓰레기가 검은색 비닐을 막힌 거 이런 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투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쭉 둘러서 아니 왜 여기 농촌 마을에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랬더니 어떤 위원님들이 그 모여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씀이 CCTV 다 달자고 내놓고 거기 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머니들이 이거 다 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왜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CCTV 달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니들은 CCTV 안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뭐 해도 뭐 안 내고 그만이고 뭐 찍으면 찍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할머니들한테 쓰레기 봉투 그냥 나눠줘요. CCTV 그거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용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양보면에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루 이틀 그 동네에 사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테이블에 앉아서는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셨어요. 나가서 직접 보니까 원인이 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거지 보면 우리가 짜내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탐방을 해서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우리는 동네 방방 곳곳을 이제 자치위원님들하고 다니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요. 산 쪽으로 이제 막 가다가 어떤 위원님들 쫓기거든요. 막 주민분 만나는 뭐 불편한 거 없는겨? 이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산딸기 농가가 그 산 밑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딸기 너무 온다. 그래서 팔로가 계속 멀리만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안 좋다. 우리 지역에서 이걸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와가지고 이제 아까 테이블에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뭐 어째 해결할까 이제 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부터 어떻게 했느냐, 한 400박스나 500박스를 주말에 이틀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서 이제 갖고 온 마을에서 이제 농가에서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인구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네 산딸기 판다. 그러면 중간 이제 그게 없으니까 농가도 좋고 주민들도 바로 딸 신선한 딸기 먹어서 좋고 그래서 매년 한 500박스씩 그때 주민자치에서 팔아요. 주민자치분들은 할 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알아서 풀어주면 자기 싫어하는 이걸 왜?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제가 이 그 내용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봉사하러 오시면 안 돼요.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봉사는 어떤 게 봉사냐? 봉사는 행정에서 오늘 어디 꽃 심기 합니다. 위원님들 오이소 이러면 가서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 자치회는 봉사가 아니라 활동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건 필요하려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전체를 하는 게 주민자치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잘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해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진짜 이게 사실 제가 조금 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뭐 별건 다를 거 없다. 지금 움직이시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시간 회의를 위해서 4시간을 내는 것, 그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위원이 딱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1번 일이 뭐냐면 회의 체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회의 체계가 뭐냐? 우리가 정기 그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에 해요.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와서 하는 회의예요. 그럼 이 회의는 어떤 회의여야 되느냐면 정제된 회의여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가 자치가 있으려면 이 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의 자치는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주차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분과별로 쫙 하게끔 하고, 그럼 분과별에서는 분과위원들, 아까 여기는 이제 분과원까지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안에서만이라도 잘 움직이시는데요. 분과원은 노예야, 사실은. 그래서 1주차에 이제 분과원들이 이제 다 참여해가지고 소통을 막 해서 안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A 분과에서 안건이 2개가 나왔어요. B 분과에서 2개 나왔어요. C에서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본회의에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2번째 주에 임원회의를 합니다. 임원회의에서 분과장들이 자기 분과의 소식과 안건들을 거기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럼 1차적으로 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어떤 것을 올릴 것인가에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분과에서 하나 정도 정리하면 3개 정도 안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본회의에 그 3개 안건으로 이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만 만들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쩔 수 없이 분과장님이나 강사님이나 회장님이 욕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죄송스럽지만은. 그러면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회의 구조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자치의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번째로 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 분과의 분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분과장이 됐으니까 분과원들이 엄청 괴로웠어요. 매주 회의를 했어요. 매주 회의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나이 많으신 그 분과위원님이 맨날 우리 밥 사주고 다 돼갑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하고 2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 하시는데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이 주민자치회에 집행하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집행 못합니다. 행정 없이 우리가 100만 원도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에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변화, 안 가면 편의 이런 것들로 찾아보면 제가 그때 우리가 이제 했던 2번째 이제 일로는 뭐였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강사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 강사의 뭐 동아리 뭐 운영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외부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있던 그 회원들도 질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게 되고 이렇게
전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다 설문지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면담도 그 강사들 면담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들을 좀 더 유능한 강사들을 못 모으는 게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5,000원 냈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5,000원 내는 데 없어. 그래서 전 회원들하고 다 1대1 면담,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면담 안 했지만, 그럼 괜찮다, 이 너무 그렇다 하시는 분들 면담 다 했고 100% 올렸어요. 100% 올려도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3개월 단위로 끊으니까 30,000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 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전체적으로 강사진들을 창원시 전체에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국 유능한 강사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강사 면접도 행정과 자치회가 같이 왔어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었는데 6개월 걸렸어요. 예산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복사를 만들었고, 복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용 가치가 이제 그 느끼니까, 그 다음 주민자치 계획 안에 예산을 우리가 그 소통하는 예산, 자치센터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예산 30만 원 잡아서 다과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제나 이런 사업보다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막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정해진 사업들을 의결하는 어떤 이제 그것만 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역에서의 주민자치, 아까 이장님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초창기에 이제 주민자치회와 지역 안에서의 갈등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의 역할이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장님들의 역할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행정의 마지막이에요. 행정의 마지막.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어떤 자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역할들을 해오신 거죠.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민의 대표라는 어떤 그 워딩만을 가지고, 그 단어만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면에 우리 동에 제일 대표다, 주민의 대표다, 우리 다 밑에 뿌려, 이렇게 한 곳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그리고 특히 창녕군에는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지역사회부장 회비제가 엄청 많은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많아요. 주민자치회보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마을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다 이 뭐 조직들의 제일 대장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각각의 그 단체들은 주제에 따라서 단체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은 뭐 방범대도 그렇고, 분여회도 그렇고, 새마을분여회도 그렇고, 저십사도 그렇고, 지역사회부장 회비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주제가 없어요. 주제라 하면 주민이고 자치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능들을 주민자치라는 여러 운동장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주민자치의 역할이에요. 이때까지 이장님들이 했던 걸 뺏는 그런 역할들을 뺏는 게 아니라, 각 면의 이장님들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면 안에서 그 마을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협의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대되어 있는 어떤 주민 그 조직으로서 이제 나아가야지, 이게 뭐 이때까지 너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면 이 판이 이거는 그 주민자치 잘하려고 하다가 갈등의 요소만 계속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되는 가장 이상적인 데는 어떠냐면 뭐 분과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분과들 있잖아요. 그런 분과가 있으면 그런 분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장님이 와서 분과장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면 위원님들이에요. 주민자치회인 거예요. 그거를 1대1의 기능으로서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회의 시간도 있고 해서 지금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게 있으시면 꼭 이 시간에 질문을 하셔야 되면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면은 강사님이 그것을 해줍니까? 네, 근데 한 번, 읍면동에 한 번밖에 안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안 됩니다. 네, 읍면동에는 한 번밖에 안 되고 혹시 그 보통은 제가 보면은 군에서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작년에 10,000명, 상천이 10,000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회비를 모아서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고 한 3번을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3번으로 안 돼가지고 제가 무료로 가게 됐어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회장님이 한 80 정도 되신 분인데 그 회장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무료로 가기도 했거든요.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만약에 회비가 있으면 그런 다 무료입니다. 그럼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읍면지역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면회란다. 군에다가 그 교육을 한번 요청해 보셔도 얘기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